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더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심하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차라리 아무 기대도 하지 말걸. 기대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들리지만 관계 안에서는 종종 피로의 시작이 됩니다. 연락을 조금 더 자주 해주길 기대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고 이 정도면 이렇게 반응해주길 기대합니다. 이 기대들이 하나씩 쌓일수록 관계는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게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스피노자는 이 지점을 아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실망이 상대의 행동에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에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보고도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누군가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차이는 기대의 크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대는 더 섬세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바라고 있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계는 더 조용히, 더 깊게 피로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기대가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스피노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체념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이유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고 싶어졌다면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스피노자가 말한 감정의 구조를 통해 기대가 어떻게 서운함과 실망으로 바뀌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는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면 좋겠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겉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큰 기대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마음속에서 기준이 됩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우연히 생기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생각과 연결된 결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봤습니다.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는 상대에 대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 관계는 이 정도일 것이다. 이 해석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현실을 그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현실이 항상 그 기준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때 서운함이 생깁니다. 스피노자는 서운함을 상대가 준 상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운함을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서운함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대가 클수록 서운함도 커지고 기대가 적을수록 서운함은 금방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운함이 더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관계면 이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만큼 살아왔는데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 기준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려는 마음의 시도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때 안심합니다. 기대는 관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마음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종종 우리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측이 어긋날 때마다 마음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관계에서의 평온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서 오지 않고 기대에 매달리지 않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선택이 생기면 관계는 조금 덜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조금 덜 다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스피노자가 말한 통제의 개념을 통해 왜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관계가 더 편해지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대가 조용히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 통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저 기대했을 뿐인데 통제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하지만 스피노자는 기대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는 기대를 상대의 행동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길 바라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곧 상대의 행동이 내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맞게 행동하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이 구조는 관계를 조용한 거래처럼 만듭니다. 이만큼 해주면 나는 괜찮다. 이걸 안 해주면 나는 불편해진다. 스피노자는 이 상태를 자유롭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의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더 크게 반응합니다. 연락이 조금 늦어도 서운해지고 말투가 조금 달라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를 탓하지만 스피노자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저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가? 그의 답은 분명합니다. 기대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기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이 실망은 상대를 향하지만 사실은 내 기대가 깨졌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관계에서의 고통은 대부분 타인에게서 오지 않고 내 해석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풀면 이렇습니다. 상대는 그 사람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나는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느끼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기대는 말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고 나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속으로 상처를 쌓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통제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들은 사랑이나 배려처럼 보이지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는 자유를 줄이는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내 마음을 책임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관계에서의 평온은
상대를 바꾸는 데서 오지 않고 내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상대의 행동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생기면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대가 기대에 못 미쳐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상대가 잘해줘도 그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왜 관계가 차갑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되는지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로운 관계의 모습을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대가 조용히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 통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저 기대했을 뿐인데 통제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하지만 스피노자는 기대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는 기대를 상대의 행동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길 바라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곧 상대의 행동이 내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맞게 행동하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이 구조는 관계를 조용한 거래처럼 만듭니다. 이만큼 해주면 나는 괜찮다. 이걸 안 해주면 나는 불편해진다. 스피노자는 이 상태를 자유롭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의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더 크게 반응합니다. 연락이 조금 늦어도 서운해지고 말투가 조금 달라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를 탓하지만 스피노자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저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가? 그의 답은 분명합니다. 기대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기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이 실망은 상대를 향하지만 사실은 내 기대가 깨졌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관계에서의 고통은 대부분 타인에게서 오지 않고 내 해석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풀면 이렇습니다. 상대는 그 사람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나는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느끼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기대는 말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고 나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속으로 상처를 쌓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통제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들은 사랑이나 배려처럼 보이지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는 자유를 줄이는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내 마음을 책임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관계에서의 평온은 상대를 바꾸는 데서 오지 않고 내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상대의 행동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생기면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대가 기대에 못 미쳐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상대가 잘해줘도 그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왜 관계가 차갑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되는지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로운 관계의 모습을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럼 관계가 차가워지는 건 아닐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결국 멀어지는 거 아닐까? 이 걱정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란 서로 기대하고 서로 맞춰주고 서로 신경 쓰는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 생각 자체를 조용히 뒤집습니다. 그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는 관계는 늘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해주면 괜찮다. 이 정도는 해줄 거라 믿는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는 관계가 평온해 보이지만 어긋나는 순간 바로 불편함이 생깁니다. 스피노자는 이 불편함을 관계의 본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대가 만들어낸 긴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대가 내려가면 이 긴장도 함께 내려갑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책임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관계는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날카로워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과하게 의미를 붙이지 않게 되고 반응 하나에 마음을 쏟아붓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보고 싶어서 만나고 말하고 싶어서 말하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관계를 자유로운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로운 관계는 뜨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갑니다. 기대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처음에는 가깝고 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기 쉽습니다. 반면 기대가 줄어든 관계는 조용하지만 안정적입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덜 다치고 덜 실망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대를 내려놓은 관계가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 편안함은 무관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스피노자의 말대로 이 편안함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옵니다. 그 결단이 생길 때 관계는 조금 떨어져 보여도 실제로는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기대를 내려놓은 이후 왜 서운함이 줄어들고 감정이 안정되는지를 스피노자의 감정 이론을 통해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운함은 갑자기 생기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는 아주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운함은 상대의 행동에서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마음속에 자리한 기대가 작동합니다. 기대가 없을 때는 같은 행동을 보아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있을 때는 아주 작은 어긋남에도 마음이 반응합니다. 연락이 조금 늦어도, 말투가 조금 달라도,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여도 마음은 그 차이를 확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상태를 감정이 외부 원인에 종속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 마음의 평온이 상대의 행동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내 기대에 맞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관계에서 감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기대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서운함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있던 일이 이제는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스피노자는 이 변화를 감정의 자유가 커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감정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선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했구나로 해석이 바뀝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서운함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관계가 편해졌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상대가 변한 경우보다 내 해석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지점을 관계의 성숙으로 보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관계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면서 안정감이 생깁니다. 필요할 때는 따뜻하게 다가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용히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가능해질 때 관계는 덜 아프고 덜 지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대를 내려놓은 관계가 삶에 더 잘 맞습니다. 이제 관계는 나를 시험하는 장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기대를 내려놓은 지금의 관계가 왜 충분히 좋은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관계를 이어가면 좋은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